아까 역사 말씀을 하셨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배울 때에는 역사는 문자의 발명 이후를 역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자가 발명된 이후에 인간의 다양한 행동이라든가 행위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또 과거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과거에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는지 이해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역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인간만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혹시 이런 점에 대해서 궁금점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인간만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인간이 등장하기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일반적으로 46억 년 전쯤에 처음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위의 우주라고 하는 것은 약 137억 년 전에 처음으로 탄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보신 분들은 많이 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지구에서 바라본 우주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어려운 말은 CBR이라고도 보통 부르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이 우주를 이렇게 작은 머그컵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 계시는지요? 혹시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자, 이렇게 광범위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137억 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오래되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저런 우주를 어떻게 머그컵 속에 담을 수 있을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우스갯소리로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가장 단순하고 또 가장 효과적인, 가장 쉬운 방법 뭔지 아십니까? 보통 이제 저희들은 조교들한테 시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도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조교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저 광범위한 우주를 저 작은 머그컵 안에 담을 수 있는 조교가 되실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렇게 광범위하고 아주 넓은 우주를 머그컵 안에 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37억 년이라고 하는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우주가 만들어졌는데요. 실제로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주 작은 점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크기를 이야기할 때는 10의 마이너스 26승 센티미터 정도의 크기의 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그 점을 우리가 머그컵 안에 집어넣는다면, 그러니까 결국 우주의 시작이라는 것을 머그컵 안에 집어넣으면 사실은 우주를 저 작은 머그컵 안에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작은 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팽창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우주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의 시작부터 오늘날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발생했던 현상들, 그 사건들 사이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상호 관련성들을 찾아보는 것이 바로 빅 히스토리입니다. 자, 히스토리 앞에 빅이 붙었으니까 말 그대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정말로 빅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편에 보시는 사진인데요. 빅 히스토리라고 하는 용어는 호주 맥쿼리 대학의 사학과에 계시는 데이비드 크리션 교수가 처음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국가라든가 민족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변의 다른 국가나 민족들의 역사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국가들의 역사들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상의 역사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공존하고 함께 살아왔던 다양한 형태의 자연, 환경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태양계의 역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주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빅히스토리에서는 이렇게 광범위한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루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 교과목들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또 자유스럽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런 경계를 넘나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고 창의력을 개발시키고자 합니다. 20세기 이후에 많은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과학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137억 년 전에 우주가 처음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보통 빅뱅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자, 여러분들 빅뱅 이론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 이해하시나요?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우리가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 과학자들에게만 필요하고 또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어떤 영역에서만 필요한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전문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자, 우리는 빅뱅 이론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실제로는 우주의 기원과 세상의 시작과 또 인간의 등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설이나 신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잘 아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라든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이집트라든가 또는 잉카라든가 마야 또는 중국 이런 여러 지역에서는 실제로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등장하는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히스토리에서는 빅뱅이라는 것과 여러 가지 형태의 창조 신화라는 것을 실제로는 세상과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어떤 하나의 이야기라고 결국 동일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빅히스토리 관점에서 보신다면 빅뱅 이론은 단순히 과학적인 지식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과학적인 이론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이야기해주는 하나의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빅히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과학 속에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가치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진 의미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혹시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니까 아까 이제 의학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뭐 단백질이라든가 또는 뭐 무기질이라든가 탄수화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보시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원소의 개념으로 우리의 몸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산소라든가 탄소라든가 질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원소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만들어진 이후에 별과 여러 가지 행성들이 생기면서 나타난 것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몸을 보시면 단순히 나만의 몸이 아니라 아까 건강은 국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건강은 국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은 결국 전 우주적인 어떤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이런 여러 가지 원소들이 우주에서 형성된 것이고 오늘날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우주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137억 년의 우주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작은 아주 티끌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비한 존재일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런 존재임과 동시에 우리는 굉장히 오래된 우주의 역사를 여러분의 몸 안에서 체화하고 느끼실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주의 역사 속에서 과연 인간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큰 빅 퀘스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기하게 되고 실제로 그런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대답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빅히스토리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추구하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빅히스토리를 가르쳤습니다. 이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늘 대학생이었는데요. 작년과 재작년에 제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대학생이 아닌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빅히스토리를 가르쳤는데 맨 처음에 수업을 하기 전에는 대학생들에게도 설명하면 알까 모를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을 중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려면 얼마나 명확하게 얼마나 여러 번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야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해보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점 중에 하나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하고 또 강조하고 되풀이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빅히스토리 전체의 구조라든가 또는 그 속에서 자연과학과 인문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통해 있는지를 학생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총 10번에 걸쳐서 빅히스토리 수업을 시행을 했고요. 아까 보셨던 8가지의 그 임계 국면들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인류의 등장과 진화라고 하는 부분을 수업을 합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질문을 던져서 맨 처음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인류가 아프리카 동부 해안 지역에서 가장 먼저 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왜 다른 지역도 아닌 아프리카 동부 해안 지역에서 가장 먼저 인류가 등장했을까라고 물어봐요. 학생들이 많은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대답들이 있는데요. 이제 어떤 학생들은 아프리카의 지리적인 어떤 위치 또는 조건 혹은 거기에 살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동식물의 종 혹은 아프리카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형태의 기후변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그럴싸한
굉장히 합리적인 대답입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신이 실수를 한 거다. 신이 실수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맨 처음에 인간이 등장을 했다.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라는 개념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세계사라든가 역사 교과서에서 진화, 인류의 등장과 진화라는 것을 배우실 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종에서부터 이제 호모사피엔스를 쭉 일직선상으로 이제 진화하는 것처럼 배우셨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아마도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였고 그런 원숭이들이 주로 아프리카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결국 인류, 등초의 인류라는 것이 아프리카에서 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식의 그런 대답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뭐 맞는 대답이든 혹은 엉뚱한 대답이든지 상관없이 이런 수업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빅히스토리라는 것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또 패턴을 보여주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예전에는 전혀 다른 어떤 학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사이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소통된다라는 경험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빅히스토리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예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런 교과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의 등장, 그리고 진화라는 과목 혹은 그런 부분들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다 잘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과목의 지식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맨 처음엔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물이요 라고 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수업을 듣고 체험활동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저에게 했던 대답은 이제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죠. 생물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류의 등장과 진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학이라든가 또는 고고학, 지질학, 기후학 이런 여러 가지 학문들이 실제로 인간이 왜 등장하고 어떻게 등장했고 또 어떻게 진화했는가 라는 것을 보다 잘 그리고 균형 잡히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제가 빅히스토리를 가르쳤던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은 과학 교과목을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다음 그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런 글로벌 사회에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가치 또는 의미라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빅히스토리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제게 질문을 했어요. 그 인문학 중에서 어떤 과목을 공부하면 제 장래라든가 진로에 도움이 될까요? 라든가 뭐 역사학에 혹은 지리학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 중에 한 학생은 이제 빅히스토리라는 이제 이 과목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정식 교과목으로 이제 직접 가르쳐지진 않고 있는데요. 자기가 좀 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대학에 가게 되고 또 전공을 정하게 되면 이 빅히스토리라고 하는 과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서 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티브 잡스가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사회를 리드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새로운 형태의 과학기술의 개발이라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런 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상상력 그리고 인문학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이 같이 결합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제게 했던 여러 가지 코멘트, 그리고 제게 했던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10번의 빅히스토리 수업을 들으면서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통하는 것 같다. 그리고 분명히 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새롭게 의미 있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학생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단편적으로 조각조각 난 그런 지식들을 배워왔다면 이제 그런 지식들을 좀 더 큰 빅히스토리라고 하는 137억 년의 우주라고 하는 광범위한 맥락 속에서 하나하나 재배열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퍼즐의 여러 조각들이 있습니다. 이 퍼즐을 전부 다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죠. 혹시 퍼즐 맞추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몇 년 전에 200피스짜리 퍼즐을 한번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2조각 맞추고 말았습니다. 공간 감각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런 게 굉장히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다양한 형태의 지식, 정보라는 것을 이렇게 퍼즐 조각에 비유를 한다면 실제로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퍼즐이라는 조각을 맞췄을 때 어떤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여러 가지 형태의 지식들을 조각조각 난 지식들을 배열해 보시고 또 원래의 자리로 맞춰 보신다면 아마도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빅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편적이고 조각난 저런 지식의 퍼즐들을 좀 더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어떻게 재배열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좀 더 다른 비유를 들자면 집에 다들 책장이 있으실 거예요. 그쵸? 자, 책장에 혹시 책이 많이 꽂혀 있으신 분 계세요? 나는 책이 너무 많아서 주차할 수 없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혹은 내 책장에는 아무것도 꽂혀 있지 않다. 뭐 만화책이라든가 뭐 월간 잡지뿐이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테지만 책장을 한번 잘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내가 좋아하는 또 내가 선호하는 관심을 가지는 그런 교과목, 그런 학문들의 책이 많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빅히스토리는 일종의 책장입니다. 여러분의 책장에 어떤 부분의 책들이 많이 꽂혀 있는지 쉽게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빅히스토리라고 하는 책장을 통해서 여러분은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의 지식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지, 어느 부분을 더 많이 배워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물론 이제 군데군데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전체 퍼즐에서,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각들을 맞춰보면서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보다 나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퍼즐 조각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빅히스토리의 어떤 구조라든가 패턴을 통해서 아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빅히스토리를 통해서 결국 우주적인 존재, 그리고 우주 속에서 나의 위치와 나의 역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개인적인 물음뿐만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지구상에 함께 살고 있는 인간 전체 인류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인류들이 어떻게 주변의 환경들과 공존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또 심각하게 고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